고려인의 후손인 24승 무패의 복싱 세계 챔피언이 나타났습니다. 네, 축구에는 차범근, 차두리 부자가 있듯이 복싱에도 전설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인의 후손이자 명예 전당에 오른 괴물 복서 코스차추. 그런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24승 무패의 세계 챔피언, 백절불굴이란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하드펀처 팀추입니다. 차두리 선수가 차범근 아들로 불렸듯이 코스차추의 아들이란 배경으로 화제를 모았던 팀은 이제는 아버지의 후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가 아버지를 따라 명예 전당에 헌액될 수 있을지, 아버지만큼 엄청난 복싱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인자강 팀추가 복서로서 어떤 살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려인, 아버지가 한국 몽골계 혼혈인 코스차추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31승 2패 25KO를 기록한 전설적인 복서입니다. 그는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삼촌 호저 메이웨더와 107승 2무 6패의 전설 훌리오 세자르 차베즈, 27승 무패로 파란을 일으켰던 잽 주다를 꺾었으며 호주 프로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뽑힐 만큼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복싱 스타일이 상당히 독특한 코스차는 고려인의 후손 골로프킨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맷집으로 KO 펀치마저 흡수하는 그는 거리를 단숨에 돌파하는 폭발력과 주먹 끝자락을 활용하는 거리 감각이 일품으로 잔기술 하나 없이 원투로만 끝낼 수 있을 만큼 스피드와 파워 딱 두 가지로 설명되는 선수입니다. 그런 코스차추의 아들 팀추는 1994년 시드니 태생으로 아버지를 능가하는 타고난 운동신경을 가졌습니다. 그는 6살 때부터 체조를, 10살부터 15살 때까지는 지역 대표 축구 선수로 활약했으며 농구공을 주면 농구를, 테니스공을 주면 테니스를 순식간에 익힐 만큼 종목과 관계없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련에서 태어난 아버지의 영향으로 구소련 방식의 올드스쿨한 운동법을 배웠다는 팀은 아버지에게 복싱을 권유받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체력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바탕으로 인간병기로 거듭난 팀은 사춘기 시절 아버지의 활약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되면서 축구를 그만두고 복싱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팀은 아마추어 33승 1패를 기록한 뒤 2016년 22살의 나이로 프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신장 175cm, 리치 179cm로 한기 체중 약 70kg인 라이트 미들에서 평범한 체격인 그는 아버지와 복싱 스타일이 신기할 정도로 흡사하며 맷집과 화력으로 중앙을 선점한 뒤 단발을 위주로 푸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거리감이 상상을 초월하는 팀은 공격을 할 때는 최장거리에서 수비를 할 때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흘리는데요. 보통 거리 감각이 뛰어나다면 상대 사정거리 밖에서 치고 빠지는 말 그대로 아웃복싱을 선호하기 마련이지만 골로프킨처럼 폭력적인 운용으로 상대를 부수고 들어가는 브롤링을 즐기는 팀. 그는 맞지 않고 때린다는 복싱의 크기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화끈한 근접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메이웨더처럼 지루한 게 아니라 끝내주게 멋있습니다. 그렇게 프로에 등장한 팀은 위압적인 복싱으로 KO 퍼레이드를 연출합니다. 스트레이트 한 방에 육체가 동작 수행을 거부할 만큼 펀치력이 유별나게 막강한 팀은 의식을 잃은 것도 다운을 당한 것도 아니지만 한 대만 걸리더라도 시합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런 사기적인 화력으로 호주 무대를 박살내면서 프로 데뷔 4년 동안 15승 무패 11KO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2017년 파퀴아오를 잡아냈던 20승 1무 2패의 제프 혼을 만나는데요. 반칙과 다름없는 더티복싱에 수차례 당했음에도 흥분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풀어가던 팀은 지저분한 플레이를 노련하게 대응하면서 포기 의사를 받아냅니다. In and out and back and goes towards and misses with a right. Tim's confident. He's got a real hop in his step, which hurts him a lot. Left hook to the body. It hurt Jeff on badly. There's a right hand. An all-new Zoo, and now he's a superstar. 그렇게 안정적이면서도 화끈한 복싱으로 위세를 떨치던 팀은 2023년 WBO 라이트 미들급 잠정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29승 1무 3패 21KO의 토니 해리슨. 신장 185cm, 리치 193cm로 WBC 라이트 미들급 챔피언을 지냈던 선수입니다. 그저 서 있는 걸 제외하고 아무런 행동도 안 했지만 마주서는 것만으로도 압박감을 씹어주는 팀추.
격이 다른 순발력에 잽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수세에 몰린 해리슨이 살아남기에 급급하고 주먹을 던질 때마다 카운터로 돌아오면서 단신인 팀추가 장신처럼 행동하는 기묘한 양상이 펼쳐집니다. 그런 답답한 구도를 깨보지만 들어오는 순간 숄더롤과 카운터로 반응하는 팀추. 표정에서부터 당혹감이 드러나는 해리슨. 뭔가 시도를 하고 싶어 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탐색을 끝마치자 공격을 시작하는 팀추. 한 방씩 걸릴 때마다 해리슨의 전신이 요동치고 정면 승부에서는 등가 교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욕심을 버린 해리슨이 받아먹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코스차추가 그랬듯이 거리를 뚫는 인스텝이 너무나도 위력적인 팀은 로프를 타는 해리슨을 손쉽게 작살냅니다. 골로프킨이 연상되는 라이트로 발을 멈춰버린 다음 손도끼로 찍는 듯한 무자비한 연타를 터뜨리면서 9라운드 KO에 성공합니다. 토토토 거리에서 머리 밀기로 라이트 타겟을 고정했고 클린 히트를 넣자마자 승부가 끝나고 말았는데요. 단순히 펀치력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테크닉으로 화력을 부각시키는 현대적인 복싱이었습니다. This is a really important round because Zoo's kept on the ropes for the whole round. How does the injury come up under it? And another. Harrison's in trouble. Zoo looks for the finish. Tony Harrison on unsteady Zoo, pressing forward with all the time that he needs to finish off the American. He's pouring in shots. Harrison. 그리고 팀은 35승 2패의 카를로스 오캄포를 상대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과장된 KO를 연출합니다. 신체 조건이 비슷한 상대를 맞이하자 평소보다 공격적으로 풀어가던 팀은 꽝 하고 떨어지는 천둥 같은 라이트로 찰나의 승기를 쟁취. 손맛을 보자마자 파괴적인 다운을 거머쥡니다. My goodness, what a start by Zoo down goes. 그렇게 그로기에 몰아넣은 팀은 살아날 시간을 주지 않고 1라운드에 끝내는데요. 허우적거리는 상대에게 쐐기타를 장렬하면서 로프를 베개 삼아 드러눕도록 만듭니다. And it's true. He doesn't always start this quickly. He said, obviously to himself, I'm coming out and I'm going to make a statement. 이 승리로 아버지의 커리어를 조금이나마 따르잡은 팀은 드디어 WBO 정식 챔피언전을 치릅니다. 상대는 22승 2패의 브라이언 멘도사. 세바스찬 펀도라를 상대로 올해의 이변을 일으켰으며 역전의 대가로 불릴 만큼 한방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즉 두 선수 모두 위험천만한 하드펀처로 그동안 주도권을 가져갔던 팀추에겐 까다로운 상성인데요. 언제나 중앙을 차지하던 팀이었으나 부담스러운 펀치력의 공격턴이 차단되면서 좀처럼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양상이 구축됩니다. 그러자 수비를 위주로 천천히 풀어가던 팀이 파워샷보다는 정확도에 집중합니다. 숄더롤을 바탕으로 기회를 탐색하는 팀추. 반면 공격적인 멘도사는 펀치 볼륨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팀은 후반전에 들어서자 아껴뒀던 주먹을 시원하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체력적 우위를 간파하고 거칠게 몰아치던 팀은 시그니처 원투를 바탕으로 화끈하게 패버리면서 전반전의 열세를 최고 속도로 만회합니다. 그렇게 흐름을 거머쥐자 신명나게 두들기던 팀은 웬만한 KO에 필적하는 판정 승리를 거두는데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화력으로 압살하면서 24승 무패 17KO의 전적으로 WBO 라이트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하여 IBF 웰터급 챔피언, WBA, WBC, IBF 라이트 벨트급 챔피언이었던 코스차추와 함께 부자 챔피언이라는 진기록을 수립한 팀추는 커리어 하이를 찍자마자 돌연변이 괴물을 만납니다. 그 주인공은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인간 무당거미 세바스찬 펀도라. 신장 198cm, 리치 203cm, 평소 체중 70kg의 괴인으로 직전 경기에서 멘도사에게 패배했지만 이전까지 20승 1무 13KO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사기캐를 만났음에도 오버핸드를 위주로 호기롭게 풀어가던 팀은 대등한 흐름을 이끌고 있었으나 2라운드 후반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데요. 전진 러시를 시도하다 팔꿈치에 정수리 부근이 찍히면서 시합이고 뭐고 병원을 가는 게 우선일 것 같은 끔찍한 부상을 입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면서 시야가 막혀버린 팀은 최악의 조건에도 가공할 투지를 발휘하지만 아쉽게도 승리를 따내지는 못합니다. 사실 부상이 없었더라도 공략이 불가능에 가능한 상대였으나 컨디션까지 떨어지면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팀은 유혈이 낭자하는 와중에도 풀스윙을 갈겨보지만 신장 차이 23cm란 핸디캡을 극복해내지는 못합니다. 펀도라의 전신에 팀추의 피가 묻을 만큼 심각한 출혈이 계속됐지만 무려 12라운드 판정이 끝날 때까지 시합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팀추의 코너 측과 의료진이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도 스플릿 판정을 이끌어낼 만큼 팀추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리하여 완벽했던 커리어에 5점을 남기게 된 팀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1승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막강한 상대를 맞이합니다. 바로 22승 무패 16KO를 기록 중인 바크람 무르타잘리예프. 다게스탄 출신의 IBF 라이트 미들급 챔피언으로 중거리가 매서운 리드미컬한 복서입니다. 그리고 팀은 지난 패배의 여파인지 본인이 약하지 않은 구도에서도 흐름을 잡지 못하는데요. 어딘가 이상이 생긴 것처럼 자신감이 없어 보이던 팀은 결국 3라운드 KO라는 충격의 패배를 당합니다. Zeus still pressuring, but he's not jabbing. 그렇게 펀도라전에서는 불행한 사고를, 바크람전에서는 완패를 당해버린 팀은 한 번만 더 패배한다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승리를 따냅니다. 그는 19승 1패의 조셉 스펜서를 상대로 화려한 부활이 기대되는 폭발적 연타를 장렬, 코너 측으로부터 포교의사를 받아내면서 4라운드 KO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차전의 내용이 마음에 걸렸던 펀도라가 의무 도전자 거부로 WBO 타이틀이 박탈당하면서까지 팀 추와의 2차전을 추진시키는데요. 이에 대해 팀은 부상이 없었다면 1차전이 전혀 달랐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지능적으로 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미래가 달려있는 리벤지 매치를 맞이하게 됐으나 애석하게도 팀은 1차전을 능가하는 완패를 당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체격차의 장점이 모조리 상쇄돼버린 팀은 24연승을 질주하던 챔피언이 아니라 그저 거인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평범한 복서로 전락하고 이렇다 할 결정타도 없이 7라운드 TKO로 패배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싱, 킥복싱, MMA 중에 체격차의 극복이 가장 어려운 종목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변수가 가장 적고 룰이 가장 제한된 투기 종목인 복싱이 1등일 것 같은데요. 체급 기준이 세분화된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장신의 입장에선 로우킥이나 태클을 신경 쓰지 않고 펀치만 주시하면 되기 때문에 대치 구도는 잽을, 상대가 들어오면 클린치로만 대응해도 단신의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참고로 펀도라는 오는 10월 키스 터먼과의 WBC 타이틀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Until it was mercifully stopped. But you can't get careless because Tim Tszyu is on the faucet of blood from the nose of Fundora once more. Nice. In the crowd that Tim Tszyu does not answer the bell for the 8th round. It may have felt like the fight was real. 그리하여 최근 전적 1승 3패로 하락세에 빠져버린 팀은 펀도라전에 대해 거울 앞에서 섀도우 복싱을 하는 기분이었고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었다며 깨끗이 패배를 인정합니다. 이번 패배로 재정비에 들어간 팀은 현재 호주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2026년 초중반 정도의 재기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와의 비교가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며 아버지의 커리어는 존중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가기보단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팀 추는 어떤 경기를 골라도 지루한 시합이 없는 데다가 가슴을 끓게 만드는 심지를 지녔기 때문에 멋지게 부활해서 다시 정상에 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